독서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제 학교 여름방학 때 하는 것처럼 네. 동그라미 그리고 24시간 하고 뭐 1년간 읽을 책 100권 리스트 다 적어놓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책이 못 읽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요. 더군다나 이 독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독서에도 근육이라는 게 있어서 근력, 뭐 독서력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치면 아예 책을 안 읽게 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계획을 세우되 느슨하게 최소한으로 에멘탈 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책을 무조건 뭐 10시부터 12시까지 밤에 책을 편다 이런 정도로만 목표를 삼으면 그럼 어떤 날은 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5분 읽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굉장히 오늘은 좀 상태가 좋아서 한 3시까지 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치지 않지 구체적으로 며칠까지 어떤 책을 137권을 올해 말까지 읽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그렇게까지 지킬 수 있는 분이라면 사실은 책을 쓰셔야 되죠. 자기만의 독서 공간 이런 루틴을 좀 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중요하죠. 이 루틴이란 말이 이제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습관이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책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습관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재능, 뭐 삶에서의 성취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한번 딱 그분이 오셔서 로또처럼 탁 터져서 영감이 터져서 엄청난 작품 쓰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훌륭한 성취, 엄청난 성취를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재능을 습관화하고 반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독서를 루틴으로 삼으려면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독서를 하는 환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엎드려서 보는 걸 좋아한다. 이불 속에서 보는 걸 좋아한다. 밤에 보면 더 잘 읽히더라.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카페 창가에 빛 좋은 데 앉아서 책을 보면 잘 읽힌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것을 루틴으로 만든다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록이란 건 뭐 사후적으로 하는 건 두 가지가 말이 있을 거고 또 글이 있을 텐데 글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요. 네.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다들 충실하게 너무 모범생으로 자라서 사실은 책을 보고 나서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블로그 펼쳐서 A4 용지로 한 2장쯤 써야 될 것 같잖아요. 후간 문화. 네. 그렇게 하면 책 자체가 싫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기록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 그렇지만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예를 들면 그 기록하는 가장 좋은 자리는 저는 책의 여백이라고 생각해요. 책엔 다 여백이 있잖아요. 그쵸.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하고요. 여기 좌우의 여백을 보시면 제가 글자를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책을 봤을 때 요약이든 떠오르는 어떤 연상되는 생각이든 혹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물음표를 넣든 이런 방식으로 책을 기록하시면 사실은 책을 훨씬 더 깊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책을 봤을 때 그 책의 내용들을 요약의 형태로라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책을 읽었으면 사후적인 방식으로 꼭 말이든 글이든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맞아요. 어떤 책이든 내 마음에 들어오는 문장이 무조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뭐 요즘은 메모 안 하고 심지어는 사진 찍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라도 모아둘 필요가 있죠. 독서는 같이 할수록 그 즐거움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뭐 취미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끼리 친해지잖아요. 등산 좋아하면 등산하는 사람 친구를 갖게 되고 영화 좋아하면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게 되고 이제 맛집도 혼자 찾아다니는 것보다 친구들끼리 찾아다니잖아요. 독서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독서 역시 사실은 아무리 책을 좋아서 읽는 사람조차 중간에 지치는 순간들이 생기고 어떤 책은 읽고 싶은데 근력이 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같이 읽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주변에 책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책을 잘 안 읽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와 관심사를 어느 정도 공유를 하면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누군가 그러면서 대화하는 게 좋은 누군가를 만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본다면 요즘은 온라인 환경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 중에서 이제 밀리의 서재는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랑 책에 대한 기본적으로 큰 비전, 세세한 부분까지 같을 필요는 없지만 같이 함께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책을 읽는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주변에서 추천하는 책을 찾다 보면 그걸 읽다 보면은 그게 또 어느새 나의 인생의 책 또는 가장 좋은 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네, 책은 1년에 우리나라에서 4만 종이 나오거든요. 4만 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보면 정말 아까 표현으로 한다면 내 인생의 책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거기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책에서의 어떤 그런 추천의 기능 이런 것은 영화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추천 리스트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죠. 누가 저한테 그 책을 소개를 해주면 추천을 해주면 그 추천인과도 교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책을 네. 읽는다는 건 사실은 거대한 두 가지 세계가 만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나는 나가 여태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과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 책을 읽는 거잖아요. 케어라는 책을 읽는다고 치면 예를 들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셨는데 그 경험이 떠오르면서 이 책을 읽잖아요. 쓴 사람은 자기의 평생의 어떤 그 모든 경험들을 책 한 권을 통해서 아내에 관한 얘기로 케어를 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책을 우리는 만난 적이 없지만 독자와 저자를 만나게 될 때 두 세계가 거대한 세계가 정말 작은 지점에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추천하는 사람까지 있으면 그 사람까지 하니까 그야말로 세계가 3개, 4개로 확장이 되는 거죠.